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소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제2회 모의고사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시험들 잘 보셨습니까? 자, 이번 시험 내용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25번 문제는 우리가 이제 국세기원법이나 지방세법의 용어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우리 작년 시험에도 우리가 용어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용어적인 문제를 좀 출제를 했습니다. 자, 어떤 내용들을 한번 볼까요? 틀린 것은 1번 납세자란 납세문자. 우리 납세문자에는 우리가 연대 납세문자, 2차 납세문자, 보증인을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당사자도 내는 거지만 이렇게 보충적인 납세문자를 또 책임을 진다라고 했고, 특별징수 의무자를 말한다. 예, 징수 의무자를 우리가 지방세에서는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납세자는 납세의무자 플러스 징수 의무자를 말한다. 그래서 국세는 원천징수 의무자, 지방세는 특별징수 의무자. 그래서 특별징수 의무자는 바로 지방세 징수 의무자를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과세표준이란 직접적으로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 물건의 수량, 면적 또는 가액 등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가액으로 표시가 되면 종가세라고 했었고요. 수량 등이 되면 종양세다 이렇게 썼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표준세율이네요. 표준세율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에 통상 적용하여야 할 세율로서 재정상의 사유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을 말한다. 그래서 표준세율은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4번 제2차 납세문자는 납세자가 납세물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가름하여 대신하여 납세물을 지는 자를 말한다. 예, 좋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가상금이란 국세 또는 지방세를 납부기 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 이 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고지세액의 가산에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간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 그 금액이 다시 가산에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자, 정답은 5번인데 여기서 잘못된 거는 우리가 국세는 가상금 제도가 폐지가 됐습니다. 가상금 제도가 폐지가 됐다는 거죠. 폐지. 지방세도 가상금 제도가 폐지가 되는데요. 다만 이제 시행 시기가 내년 우리가 2월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가상금이 존치를 하고요. 내년부터는 없어진다는 거. 자,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가상금은 지방세에서는 두 가지겠죠. 우리가 일반 가상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가상금이 있죠. 일반 가상금은 체납된 세금의 3%가 되고요. 중가상금은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 0.75% 곱하기 경과된 월수, 월수가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고요. 26번 갑니다. 다음 제목 중 납세의 성립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으로만 묶인 것은, 자, 성립 시기는 납세무가 발생되는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기억,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하는 때, 취득하면 납세무가 성립하는 거고요. 니은, 재산세는 재산을 보유하는 때가 아니라 6월 1일, 즉 과세 기준일에 납세무가 우리가 성립했었죠. 자, 틀렸고요. 디귿, 지방교육세는 그 과세 표준되는 세목, 즉 독립세의 납세무가 성립하는데, 즉 지방교육세는 부가세죠. 부가세니까 독립세를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이는 수시부가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는 수시부가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다. 자, 수시부가는 조세, 포탈, 우려가 있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미음, 양도소세는 과세 물건을 양도하는 때다. 양도하는 때가 아니라 언제예요? 소득세나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가 된다. 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요. 정답은 우리가 니은과 미음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번입니다. 부동산을 보유, 양도 단계에서만 부과하는 조세에 해당하는 것은, 자, 1번 등록면허세는 취득할 때 내는 거고, 2번 재산세는 보유, 3번 지방유세는 취득 보유, 4번 지방소득세는 보유 양도. 정답은 4번이 되겠죠. 5번 양도소득세는 양도 단계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28번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 문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소유자나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보자 한다. 즉 우리가 동그라미 1번이 바로 사실상 취득하는 자가 된다. 사실상 취득하는 자가 된다. 예. 자, 두 번째는 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 건축물 중 조자, 그 밖의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 구조와 일체가 되어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 구조의 취득자 이외자가 가서하는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주체 구조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을 본다. 그래서 우리가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가설자가 여기다가 시설물을 설치해 있다. 그러면 가설자가 내는 것이 아니라 건물주가 낸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건물주를 뭐란다?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된다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법인 설립 시에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가 되었을 때는 그 과점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자, 정답은 3번이죠. 우리가 법인 설립 시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는 납세금을 진다, 치지 않는다. 그렇죠? 답은 3번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죠. 이게 우리 시험 지문에 자주 출제되는 지문이고, 다만 이제 우리가 비과점에서 과점이 된다거나 아니면 과점에서 과점이 됐을 때는 문제가 되는 거죠. 지분이 증가됐을 때는요. 4번입니다.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 우리 부담부 증여 많이 연습했었죠.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는 것을 우리가 부담부 증여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취득한 것으로 본다. 만약에 지문에서 채무액 이외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가 되는 무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5번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었습니다. 자, 위탁자 A에서 B로 지위가 이전됐을 때는 그렇습니다. 새로운 위탁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9번은 뭐 우리 여러분들 기본적인 암기만 되면 맞출 수 있는 문제죠.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취득세 대상이 뭐가 있어요? 토지, 그 다음에 건축물, 차량, 선박, 항공기, 기기장비, 그 다음에 광어권, 어업권, 그 다음에 회원권, 그 다음에 임모, 그 다음에 양식업권이 있죠. 양식업권.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기기장비 들어가나요? 네. 그 다음에 지역권 안 들어가죠. 답은 2번. 골프회원권 들어가죠. 골프회원권. 양식업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원동기를 장착한 차량 들어가죠. 그렇죠? 답은 2번. 30번으로 갑니다. 30번. 자, 30번 문제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중과세 대상 우리가 뭐가 있었죠? 사치성 재산의 중과, 과밀지역의 중과, 대도시 내 중과, 조정지역의 다주택자들의 중과. 네, 이런 조항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1번 별장, 골프장, 오락장, 고급선박, 고급주택은 표준세율과 중과 기준세율 2%의 몇 배? 4배를 합한 세율을 중과하자. 예, 그렇습니다. 4배를 합한 세율을 중과하는 거죠. 2번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의 주삼업용 부동산 취득, 자,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표준세율과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로 하자. 예. 그래서 과밀지역에 개발할 때는 표준세율 플러스 2% 2배가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법인의 본점은 영리법인, 주변사무소는 비영리,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른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을 했습니다. 그럼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2배가 아니라 얘는 어떻게 될까요? 표준세율의 3배를 중과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2배를 우리가 중과를 해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4번 맞고요. 5번 동그라미 2와 4. 자, 동그라미 2는 과밀지역의 중과, 동그라미 4는 대도시의 중과. 그러면 얘가 동시에 겹쳤을 때는 표준세율의 몇 배요? 3배를 우리가 중과를 하자. 3배를 중과하자. 그렇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1번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 표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할 때는 매회 사실상 연부 금액이 된다. 그러면 만약에 4억짜리 부동산을 4년 연부로 나눈다. 그러면 얘는 얼마 되겠어요? 1억이 되겠죠. 1억. 그렇죠? 1억 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취득 당시 가격은 신고한 가격이 가나 신고 또는 신고가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에 미달해요. 그러면 시가 표준에 미달했으니까 뭘로 가는 거예요? 시가 표준액이 되죠. 그렇죠? 3번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규정에 따라 신고 가격의 검증이 이루어졌다. 검증이 이루어졌어요. 검증. 자, 그러면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이니까 얘는 뭘로 간다?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표로 가자. 이런 얘기 되겠어요. 4번 건축물 건축, 신축과 재축은 제외하거나 개수합니다. 그러면은 증축하거나 개수하는 거죠. 고치는 거죠. 그럼 가격이 증가되겠죠. 그럼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표로 갑니다. 자, 정답은 5번이에요. 법인인 자가 건축하거나 대손했을 때는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입증됐을 때는 과표로 가자. 답은 5번인데 얘는 법인이 아니라 여러분들 뭐죠? 법인이 아닌 자죠. 법인은 다 100% 장부 처리합니다. 근데 법인이 아닌 자가 됐을 때는 장부 처리를 다 못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최소 입증 비율을 뭐라고 했었죠? 90%만 넘어가면 인정해 주겠다. 이런 얘기 있었어요. 답은 5번이고요. 32번. 자, 이것도 자주 나오는 유형이죠. 취득세 표준세율 문제가 되겠습니다. 표준세율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게 연결되지 않는 것은 뭐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1번 건축물 신축했을 때는 우리가 뭐예요? 원시 취득이니까 1000분의 2.8% 되는 거고 징여로 인한 대지를 취득했을 때는 증사모 3.5% 되겠죠. 1000분의 35. 3번 상속으로 인한 농지를 취득했다. 그냥 상속일 때는 1000분의 28이 되지만 농지의 상속은 농이상 2.3%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매매로 인한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럼 대지의 매매니까 1000분의 44% 되고요. 5번 1세대 1주택자가 자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조정 대상 지역의 외의 주택, 비조정 지역의 집을 사요. 그러면 조정 지역의 집을 사면은 얘가 8% 중과가 됩니다. 그래서 표준세율 플러스 2%에 2배를 중과를 하는데 반해서 비조정 지역은 그냥 1에서 3%가 되는데 요 집값이 4억이잖아요. 그러면 6억 원 이하가 되는 거니까 6억까지는 우리가 1%가 되는 거죠. 4억이니까 1% 된다. 1000분의 10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3번입니다.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자 등록면허세 과표 1번 가등기 설정. 가등기는 부동산 가등기죠. 그럼 부동산 가액도는 채권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저당권의 가등기도 채권 금액이 되는 거죠. 저당권 설정은 채권 금액, 임차권 설정은 보증 금액이 아니라 월 임대차 금액이 되죠. 답은 4번. 지목 변경은 증가액이 아니라 요거 혼동될 수 있죠. 취득세는 간주 취득이니까 증가액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등록면허세는 증가액이 아니라 얘는 뭐가 돼요? 건수가 되겠네. 건수. 얘는 건수가 되죠. 건수. 그렇죠? 얘는 건수가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가처분 신청은 채권 금액이다. 예, 가처분. 뭐 가압류. 그렇죠? 가압류. 뭐 가처분. 가압류, 가처분. 그렇죠? 가압류한다. 가처분한다. 네. 저당권 설정한다. 저당권 설정한다. 경매 신청한다. 이렇게 되면은 얘는 채권 금액이 되죠. 그렇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4번입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문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끼리 묶인 것은 자, 기업 보시면 2021년 5월 28일 날 잔금이 들어갔고요. 6월 2일 날 등기가 떨어졌어요. 네. 그럼 이 경우에는 매도자가 아니라 잔금이 넘어갔으니까 이거는 매수자가 되죠. 매수자. 그렇죠? 매수자. 네. 그다음에 니은 공유 재산인 경우에는 공유 지분이 있으니까 그 지분권자 내는데 가로 문제에 보시면 지분 표시가 없을 때는 균등한 것으로 본다. 네. 그래서 니은은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위탁자별로 구분되어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 재산은
자, 올해 개정이 돼서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된 것이 아니라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채비지로 남겨둡니다. 그럼 남겨둔 채비지는 종전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되죠. 사업시행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재산세 과세 기준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공무상의 소유자도 모르고 사실상의 소유자도 몰라요. 그러면 사용자가 되죠. 자, 정답은 니은과 니음이 되겠습니다. 2번이 되겠습니다. 35번입니다. 토지분 재산세에서 분리과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1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이렇게 공사들이 갖고 있는 토지는 규제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분리과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법인이 매립간척으로 취한 농지. 자, 없는 땅을 만들어준 거예요. 없는 땅 만든 건 규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영농에 사용하고 있는 법인 소유 농지예요. 분리과세줘야죠. 그 다음에 여객 자동차 터미널 토지 분리과세가 되고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자, 골프장용 토지나 오락장용 토지는 얘는 뭐가 되겠어요? 4% 고율 분리과세가 되겠다. 이렇게 되겠죠, 저기요. 그렇죠? 5번 박물관, 미술관 등의 야외 전시장 토지는 자, 얘는 뭐가 되겠어요? 별도 합산 토지죠. 얘는 별도 합산 과세 토지가 되겠죠. 별도 합산. 네. 이거예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6번입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 내역으로 조회하고 시가 표준에게 뭘 곱해준다? 공정 시가가격비를 곱해주자. 그래서 이 시가 표준액에 대해서 공정 시가가격비를 곱해주는데 토지 건축물은 70%가 되고 주택은 몇 프로 되겠어요? 60% 되겠죠. 그럼 1억에 70%면 7천, 1억에 60%면 6천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자,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2번 별장 및 고급주택에 대한 표준세율은 1000분의 40의 차등 비례세율이다. 자, 정답은 2번이에요. 별장은 별사 4%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고급주택은, 자, 주택은 일반 주택이든 고급주택이든 얘는 0.1에서 0.4% 된다. 그래서 주 1, 4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과밀억제권역. 자, 과밀억제권역이라도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 산업단지, 유치지역, 공업지역은 빼고 신증설한 공장 건물이 됐을 때는 밑줄 최초의 과세 기준으로부터 몇 년 동안 한시적으로만 중과가 되죠. 그래서 5년 동안 1000분의 2.5면 몇 프로일까요? 0.25%의 몇 배? 5배를 중과합니다. 4번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 내에 주거지역 내 공장이 있다. 그러면 얘는 원래는 건물이 0.25%니까 주거지역에 공장이 있을 때는 이거에 뭐 2배가 되겠죠. 2배가 되면은 0.5%가 되겠네요. 그죠? 0.5, 1000분의 5가 됩니다. 그다음에 상가나 사무실 등 그 밖의 건물은 1000분의 2.5, 0.25%가 되죠. 그렇죠? 답은 2번. 37번입니다.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종합부동산세는 법령에서 정한 토지와 주택이 있다. 건물 안 들어가고요. 2번 별도 합산 과세 등 토지는 공시가격 합계액이 얼마? 80억 원을 넘어가면 종부세를 내라. 3번 종합합산 토지는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을 초과하면 내라. 그 다음에 4번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해서 그렇죠. 얘는 원칙은 정부가 부과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는 신고 납부를 선택할 수 있다. 네. 그래서 12월 1일부터 15일까지가 되겠죠. 15일까지. 5번 종합부동산세는 분할납부와 물납 규정이 적용된다. 답은 5번. 물납이 없고 분할납부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250만 원을 초과하면 25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분할납부가 된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되겠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8번입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등기돼야 되고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만 가능합니다. 대신 조합원으로 또 추정한 것은 제외한다. 그럼 원조합원 입주권은 가능한 거죠. 2번 조정대상령 내 1세대 2주택 이상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안 한다.
적용하지 않습니다. 만약 조정적이라는 말이 빠지면 적용이 되는 거고요. 3번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양도 차익에다 공제를 곱해서 산정하는 거죠. 가액이 아니라. 그 다음에 보유기간은 취득일로부터 양도까지 되는 거고요. 답은 5번. 보유기간이 12년인 등기된 상가 건물을 팝니다. 그러면은 매년 2% 되는 거죠. 매년 2%. 그러면 12년이 된 거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24% 되는 거죠. 그러면 100분의 24가 되겠죠. 답은 5번. 39번 갑니다. 39번. 소득세법상 양도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기억.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합니다. 소유 지분대로 분할해요. 그럼 양도로 보나요? 지분대로 분할하는 거니까 양도를 안 보죠. 그렇죠? 그 다음에 관련 법률에 의한 협의 매수나 수용. 자, 수용이 비자발적 처분이긴 하지만 이거 양도로 볼 수 있죠? 대가를 받는 거니까요. 디귿, 이혼 위자료조로 부동산. 네. 부동산이 대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양도를 보고요. 대물변제, 일종의 대물변제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리을. 똑같은 이혼이라 하더라도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청구는 공유문의 분할을 보는 거죠. 부부의 재산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도가 아닌 거고요. 그 다음에 부담부 증여 중에서 채무 상당 부분은 양도로 보는 거죠. 나머지는 증여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니은과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그 다음에 리을, 그 다음에 부담부 증여 중 채무 상당 부분은 양도로 보는 거죠. 나머지는 증여. 비읍. 신탁 해지. 신탁에 따라 맡겨온 걸 찾아오는 거잖아요. 해지니까.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렇죠? 자, 비읍. 그 다음에 양도담보. 그렇죠? 얘는 담보 제공은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거지 이 자체는 사실상 이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만 얘가 양도된 것은 채무불이에요. 채무불이익이 되면 담보권 실행이 되는 거니까 그때는 양도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양도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기역, 리을, 비읍, 시옷이 되겠습니다. 4개가 되겠죠. 4개. 그렇죠? 답은 2번. 그다음에 40번 갑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양도소득세는 종합과세가 아니라 분류과세세 목에 해당이 되죠. 2번 상속받은 주택, 입주권 다 포함해서 일반 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속주택과 그 다음에 일반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팔게 되면 일반 주택을 팔면은 비과세 혜택을 볼 수가 있겠죠. 상속주택을 팔면 과세가 되는 거지만 일반 주택은 비과세가 되겠죠. 그렇죠? 비과세 규정을 줍니다. 3번 양도세를 감면합니다. 자, 우리가 양도세는 납부시에는 부가세가 없었어요. 하지만 감면시에는 농어촌 특별세가 20%가 부과됐었죠. 그렇죠? 네. 맞는 얘기고요. 4번 비과세 효과를 충족한 고가주택. 우리 고가주택은 비과세 안 되는 대신 9억을 초과하는 비율만큼 과세하는 거죠. 그렇죠? 자, 9억 초과하면 공식이 뭐였죠?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에서 마이너스 9억을 차감하는 거.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5번 겸용주택으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 아닌 면적보다 크다. 그러면 전부를 주택으로 봐야 되죠. 그러나 같을 때는 주택 외부로 보지 않는다. 이게 맞으려면은 주택 면적이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았을 때는 요거는 비과세가 되고 요거는 과세가 되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100 중에서 얘가 40이니까 60이면 요거는 과세고 요거는 비과세 되겠죠. 그렇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이번 시간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틀린 부분들은 잘 메모해 두셨다가 꼭 오답 노트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모의고사를 풀어보세요. 그러면 또 느낌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냥 틀렸다 맞았다로만 하셔서 그냥 덮어버리시면 도움이 안 됩니다. 아, 내가 어떤 부분이 지금 헷갈리고 있는 건지, 어떤 부분이 정리가 안 되는 건지. 예를 들어서 뭐 용어 같은 거 헷갈렸다. 아, 그러면 기본서 찾아가셔서 아, 용어를 한번 언제 보자. 그 나중에 한번 용어 꼭 한번 보시라는 얘기죠. 아셨죠? 네. 자, 그러면은 다음 회차 때는 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 또 본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